요즘 철도교통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GTX입니다. GTX,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준말로 해석하면 존나 빠른 열차입니다. 지금의 수도권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광역권의 철도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GTX가 꼽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매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 GTX 관련 공약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GTX 도대체 무엇이고 뭐가 좋은 것인지, 왜 등장하게 된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GTX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풀어보면 광역철도 플러스 급행철도인데 지금 수도권에 다니는 광역전철 기능에 고속급행을 넣은 것이죠. 즉 광역권 내 승객들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체계이며 더 큰 개념으로는 대도시권의 주요 점을 고속통행 실현으로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입니다. GTX가 이렇게까지 대두되는 이유는 기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표정속도 저하로 인한 통근시간 상승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2020년 기준 30.8분이며 수도권의 출근시간은 2021년 기준 평균 53분입니다. 도로를 많이 확충하고 지하철 노선도가 빼곡하게 채워지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수도권 주민들은 통근시간에 여전히 30분 이상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노선들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도시철도 기능으로 건설된 일부 노선들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연장되며 광역전철 역할까지 겸하면서 점점 앞뒤로 노선이 길어졌습니다. 선형 역시 광역전철보다는 도시철도 역할로서 음영지대를 지나는 노선도 있다 보니 직선보다는 굴곡진 노선이 꽤나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시철도 노선들은 대부분의 서울의 도시철도 기능으로 건설된 노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것이 서울시계 밖으로 연장될 것까지 고려하지 않았다 보니 급행 역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도권 전철 노선들은 정차역이 점점 늘어가니 표정 속도가 감소하고 일부 노선들을 제외하면 급행 운행 노선 역시 없다 보니 장거리 승객 입장에서 중간역이 신설될 때마다 소요시간은 차츰 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급행이 안 다니는 노선에 새롭게 급행 관련 시설을 추가로 공사하자니 투자비 과다, 운행시간 단축 효과 적음, 완행열차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신도시들은 자꾸 서울 외곽에 생기고 그 주민들은 대부분 서울을 향하고 있고 서울을 향하는 도로는 꽉 막히고 철도는 모든 역에 서고 빙빙 돌아가니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GTX입니다. GTX는 현재까지 ABC 3개 노선에 별도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까지 총 4개 노선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A선은 파주, 일산, 서울역, 강남, 성남, 동탄을 이으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모두 서울 주요 지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B선은 인천, 부천, 서울역, 청량리, 남양주에 이르며 송도 국제도시부터 경기도 동부 지역을 잇습니다. C선은 양주, 의정부, 청량리, 강남, 과천, 군포, 수원을 이으며 향후 추가 정차역 및 분기도 생길 가능성이 높은 노선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에서 부천을 이으며 B선과 직결하여 서울, 용산까지 운행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승객들에게 제일 체감되는 것은 요금 문제인데 GTX의 요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요약하자면 현행 무궁화호보단 높고 새마을호보단 낮습니다. GTX A선은 사업 제한서 공개 기준 기본 운임 10km까지 2,419원이며 5km당 추가 운임은 216원으로 계획됐습니다. 킨텍스부터 서울역까지 26.3km인데 이 구간을 이용 시 3,500원가량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자여백 체결 시에는 당초보다 높은 2,592원으로 책정했으며 이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제 개통 시에는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운임을 기반으로 한 달 동안 고향에서 서울, 강남까지 통근할 경우를 계산해보면 GTX만 이용 시 소요시간은 4분의 1 이하로 줄지만 지출액이 지하철의 2배, 엠버스의 1.7배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GTX ABC선 간 환승 운임은 없으며 현행 버스, 지하철 간 환승체계인 수도권 환승체계 편입 역시 고려 중이긴 하나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고 해도 기존 수도권 전철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GTX의 운임이 낮지 않기 때문에 정기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정기권을 도입할 경우 요금 체계가 복잡해질 것이며 현재 운임이 수요 예측과 민자 사업자 수익률 등을 고려한 요금 수준이므로 정기권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 폭넓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 요금 논란이 있어도 현재 수도권 전철에 다니는 급행열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여타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노선에 비해 정차역이 적기 때문에 표정 속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전동차 영업 최고 속도 또한 시속 180km이기 때문에 지하철 수준이 아니라 무궁화와 ITX 새마을보다 최고 속도가 높습니다. 교통카드 찍고 지하철 타듯이 타러 간 열차가 웬만한 기차보다 빠른 것이죠. 그냥 더 쉽게 생각해서 빠르다. 이것이 GTX의 최대 장점입니다. GTX는 기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노선과 달리 도심에서는 대심도, 즉 지하 깊숙한 곳으로 다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이 지하 15에서 20m에 건설됐다면 GTX는 이보다 더 깊은 지하 40m 이하에 건설되며 지하 깊숙한 곳에 터널을 뚫어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토지 보상비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토지 보상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심도로 건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대심도 건설은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선형을 직선하여 건설을 통해 운행 속도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게 지어지는 형태가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심도에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깊은 곳에 있을 예정이므로 승객이 지상 대중교통으로 환승한 것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용량 고속 엘리베이터 설치로 역 출구에서 3분 이내 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GTX 간 환승역인 서울역, 청량역, 삼성역의 승강장은 평면 환승으로 건설되며 GTX 역들은 환승센터 건설을 통해 연계 교통을 극대화하고 환승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꼭 GTX 전 노선이 대심도 신선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선의 경우 모두 대심도로 지어지지만 수서부터 동탄까지는 SRT 구간과 직결하며 B선과 C선 또한 기존 철도선들과 직결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기존 철도선로를 공유합니다. 기존선 직결을 통해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B선의 경우 송도 망우 구간이 지하 신선으로 건설되고 망우역에는 중앙선과 경춘선 접속부가 건설되기 때문에 철도 병목 구간으로 유명한 청량리 망우 구간의 선로 용량 포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GTX를 통해 광역권 이동이 더 빠르게 될 것이 기대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정차를 해달라는 요구가 잦은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된 A부터 C선까지 기존 계획에서 정차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정차역 신설에 따른 표정속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GTX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선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GTX 정차역 선정이라는 가장 큰 정치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GTX 운행 방식과 더불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GTX A선 차량 스펙 기준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 지만 운행 구간은 운정부터 동탄까지 총 82.58km입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 1호선이나 경의중앙선 운행 계통보다도 짧은 수준인데 굳이 비유하면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인데 층수는 딸랑 5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표정 속도를 가진 GTX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GTX의 본래 취지에 맞게 주요 지역 간 장거리 통행량을 고속으로 수송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선 직결 및 연장을 기반으로 운행 계통 다양화를 더 적극적으로 행하여 정차역 선정의 다양화와 장거리 급행 운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차역 선정의 경우 GTX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스쿠바 익스프레스의 쾌속열차 프랑스 RER의 사례를 봤을 때 GTX의 도심 역간거리가 3km 이상인 반면 일본과 프랑스는 도심 지역 내 역들은 역간거리가 2에서 3km 내외로 유지하며 환승역들 위주로 정차하고 교외 지역은 역간거리가 도심에 비해 더 길어지는 방식입니다. 스쿠바 익스프레스의 쾌속열차의 경우 고든 선형과 대피선 운영, 교외 지역을 과감하게 통과한 덕에 전구간 표정속도가 77.7km입니다. 그리고 RER은 도심 지역은 지하로, 교외 지역은 기존 국차를 직결하고 노선 분기 등으로 인한 운행계통 다양화와 교외 지역 격역 정차를 채택하여 표정속도 50km대를 유지하고 있어 장거리 승객들이 파리 시내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GTX가 참고한 거랑 달리 일본 JR 서일본 신쾌속 열차의 경우 주요 도시 내 역간거리가 3km 이상 교외 지역 가격 정차 방식인 것을 보면 오히려 이 방식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해외 다양한 선례들을 살핀 다음 GTX 운행 방식을 어떤 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지를 고민한 다음 정차역 추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GTX의 상대적으로 짧은 운행 거리에 대한 논란은 2021년 12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의 현행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또는 시종점에서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통행시간 60분 이내라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높은 표정속도를 가진 GTX가 장거리 운행에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기 때문에 제도적 이유로 GTX 연장이 불가능했던 지역에도 GTX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GTX 들어보니 빠르고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분명히 그 외적으로 문제점이나 한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GTX B선과 C선의 경우 기존 광역전철이 다니는 기존선에 직결하여 선로 공유를 통해 건설비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기존선 공유가 꼭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로 용량 포화와 기존선 열차 운행 감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C선은 창동역 이북부터는 경원선과 직결, 과천 이남부터 과천선과 경부선에 직결한 것으로 설계됐는데 과천 이남 구간은 선로 용량의 한계 및 대피시설 미비로 1호선 4호선의 전동차 배차수를 감축해야만 GTX C선 전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GTX 미정차 구간 기존선 승객들이 배차 감축에 대한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1, 4호선 기존선을 따라 운행을 연장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할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GTX의 개통으로 인해 기존 교통수단 이용객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교통 운영사의 고민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승객들은 기존의 느린 광역전철과 도시철도, 버스 대신 GTX를 이용할 예상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존 교통수단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광역전철 부문에서 상당한 적자가 있으며 GTX가 개통될 경우 적자폭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노선 적자 문제는 GTX 노선 선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 D선 원안 논란 당시 지자체 제시안으로 주장된 김포 강남 하남 노선이 아닌 김포 부천 노선의 B선 용산 직결을 원안으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제시된 구간이 서울지하철 2호선과 지나치게 겹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자체 제시안대로 건설될 경우 서울교통공사 유일한 흑자 노선인 2호선 기존 승객의 절반을 GTX가 빼앗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도시철도 운영사의 재정 악화와 누적 적자가 지속될 경우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GTX가 개통하더라도 한국의 인구수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이처럼 신규 수요 창출보다는 기존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현재 대중교통 운영 주체들은 이를 어떻게 타파하고 GTX 체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GTX가 현재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점입니다. GTX 개통 및 통근 시간 절감 기대감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GTX 정차 확정력 인근 부동산 거래가
가격이 폭등하나 GTX 미정차역 인근 지역은 낮아지는 상황을 가져와 수도권 부동산의 새로운 양극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 홍보에 GTX 수혜 지역이라는 점이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교통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개통 이전이 가장 크고 이후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의 분산 및 억제 수단으로 철도망 확충이 대두되는데 교통 개선과 도시 계획 측면에서 GTX가 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GTX 건설이 초기 개발 호재로 인식되어 해당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확대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조금 잡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거점을 여러 개 만들고 GTX와 같은 교통망을 연결시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GTX가 단순히 교통만 개선한 것이 아니라 GTX 역사를 일자리 허브를 만드는 것으로 활용하여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의 제2의 강남, 판교, 마곡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GTX의 전반적인 개요와 장단점,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GTX가 앞으로 어떻게 운행하게 될지, 승객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기존 교통 운영사들은 이를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확실하지 않고 궁금한 것도 많다 보니 GTX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완벽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교통수단인지 아니면 그저 허울뿐이고 기존 광역전철의 급행이랑 차이 없는 설레발일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GTX는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도시철도와 광역전철과는 확실한 차별을 두는 기조가 필요하고 이용객들 역시 이 체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GTX 같은 광역철도망 확충이 그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확충 역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GTX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개통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 성공이냐 실패를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